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또 재미있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미국의 고용지표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보면 먼저 이 실업률 같은 경우가 예측치가 3.5%였는데 실제로는 3.7%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예측치보다도 올라갔고 지난달보다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지난달이 52만 8천 건으로 예측치보다 2배가 넘는 이 신규 건수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 달에는 예측치가 30만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31만 5천 건으로 지난달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이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언론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 미 고용지표 호조의 하락이라고 오늘 날짜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이 기사 역시 미국의 8월 고용이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괜찮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보시게 되면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미 고용지표가 후퇴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또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 역시 미 8월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까 하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고용지표의 발표를 두고도 언론사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미국 실업률을 보게 되면 예측치와 지난달보다도 발표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난달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게 되면 또 예측치보다는 또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기사를 쓰려는 방향에 맞춰 이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각자의 논리가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연준의 설립 기본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물가는 2%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고 실업률은 4%를 보고 있어요. 즉 이번 달에 실업률이 3.7%로 지난달보다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목표하는 완전 고용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연준이 말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8.5%로 지금 8%가 넘는 상황이라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은 이 잭슨홀 연설에서 말한 그대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 이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이 70%에서 56%로 낮아졌고 50bp의 금리 인상이 44%로 높아지면서 거의 비슷해지면서 75bp가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좀 증가되면서 살짝 안 좋아진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금리 인상 폭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조금이라도 이 75bp의 금리 인상 폭을 높게 나오고 있는 건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13일 밤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돼요. 이것 또한 이 금리 인상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가가 $100 밑으로 전부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이 CPI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아직 예측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이 CPI 지수 발표를 보고선 좀 더 구체적인 금리 결정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 경제 연착륙은 불가능,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추가적인 증시 하락세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고려했을 때 증시가 더 빠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이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후 전망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계속 하락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반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둔감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이제 둔감해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총알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지금 하루 이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경기 침체의 끝은 결국에는 경기 호황의 시작입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끝은 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경제가 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 러시아 이런 특정 국가가 붕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결국에 끝은 옵니다. 이 끝이 오기 전에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분명 그 보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기사처럼 추가 하락이 있다면 기회로 보고 또 그렇다고 한 방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을 해보세요. 저 역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다고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그 글을 남긴 이후로 지금 매일 하루에 1개 이상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의 이름이 마이웨이 투자노트인데 보시게 되면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 저의 생각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암호화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 관련 이런 카테고리도 만들었고 그 외에도 마인드와 제가 또 바라보는 시선 또 저의 일상도 이렇게 글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저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블로그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주로 암호화폐 관련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서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의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웃 추가를 하시고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이런 글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마이웨이의 투자노트 블로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